비판하실 점들을 비판해 주시면 또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SBS 안희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말미에 대구에서 저를 맞아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조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어차피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민감한 때 제가 하는 이런 강연을 잡아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고마운 일이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가 소식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회적으로 좀 그 전 대표님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방 계획도 있으신 상태죠?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이제 따서 전달한 거니까 그 취지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 있으시고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셔요. 제가 총선 때도 뵀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의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께 꼭 전해라 라고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사안에 대한 해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나 주신 내용들은 당연히 제가 귀하게 잘 경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 직업 하는 검사분들 예전 직업 이분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뿌리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강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사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강약약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렇게 정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 1년을 굉장히 용도짓게 했죠. 제가 그 1년 동안 겪었던 경험은 평생 정치에도 겪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그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의 시점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으로 저를 공격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상명하복식으로 정말 출세를 위해서 뭐든지 하면서 물라면 물고 그런 거 그리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거를 실제 그 직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지점에서 반대의 선택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었다면 제가 계엄의 날에 그렇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하려고 나서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앞장서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줄 세우기 했다면 제가 제 사람들 많이 심부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다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든 간에 보완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치는 중요하고 어려운 시점에 어떤 선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영남대에서 강연했는데 공교롭게 날에 겹쳤다 보니까 좀 입장이 탄핵 찬성 입장이 좀 같으신데 연대 가능성은 혹시 만남 계획이 따로 없으세요? 제가 그 강연 내용을 잘 못 봐서요.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성군입니다. 오늘도 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두고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헌재 판단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그려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당대표 당선될 때와 다르게 지금은 민주 경북에서 지지율이 좀 낮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좀 해결할 보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움직이자니 또 그 공동체가 대한민국 있고요. 그런 선택이 참 어려운데 저는 계엄의 밤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먼저 두고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제가 잘 감당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혜리야 없으십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고 실력 있는 나라입니다. 계엄이 있어서도 절차에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제했던 나라예요. 실력 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 실력은 시스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승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마도 좀 어폐가 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예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 최강욱 권한대행이 마흔여 국방과 임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임명 당장 내일까지 해라. 그리고 좀 최상무대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법적인 절차나 임명이라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냥 정치 노름이다라고 의심하시기가 쉬워요. 전 민주당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빨리 하라고. 자기 재판이나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마지막 하나 그 승복에 대해서는 이제 승복을 헌재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접 승복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제가 답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많이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위기감 그리고 청년의 위기감 정말 지역과 청년의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다툼이 있지만 진짜 문제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들을 잊지 않고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와서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 여기서 잠깐